네, 오늘 정유 2차 전지 수소에 대해서 전문가를 하나 모셨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 모셨는데요. 자, 이분은 뭐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시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분한테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우리가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그런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정유나 밀 가격이나 식용유 가격이 막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막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끝나면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네. 녹록치만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완나 연구원 모시고 업종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자, 국제 유가 90불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도 110불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14불이 넘었습니다. 114불. 네. 네. 그래서 유가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유화학도 또 화학 쪽 베이스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유가가 조금 빠져줘야 저희 화학주들도 빛을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반기 때는 유가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하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 제재가 계속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는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자꾸 이제 위로 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1년 반 전에 차가 있었는데요. 그 차가 디젤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 디젤 차량을 팔았습니다. 1년 전에. 너무 다행이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디젤 가격이 가솔린 가격보다 더 올라간 주유소도 좀 있고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네. 디젤 가격 왜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 디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 소위 임플리케이션, 뭐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전반적인 부분이 전부 다 상승을 한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희 뭐 코로나도 겪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는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후에 러시아 제재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정화돼야 될 그런 원자재 가격들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스 쪽도 마찬가지고. 가스 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엑슨모빌도 보면은 뭐 주가 추이가 나쁘진 않은데 이런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원자재, 식료품은 뭐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원자재, 특히나 유가 관련된 원자재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들은 이미 많이 반영을 해놨을 테니까 주가도 그 원자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매우 선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은 매도하는 게 좋은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 압니다. 예. 네, 근데 우선은 S-오일 저희 이제 정유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정유 기업이 이제 S-오일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다른 정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산업들이 이제 같이 있고 케미칼 쪽도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주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이제 S-오일입니다. S-오일 주가 보시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좀 길게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네. 많이 올랐습니까, S-오일 도대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S-오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이제 다들 고민을 하는 부분은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어느 시기에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거지. 저희가 뭐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뭐 한간에서는 지금 150불 넘어갈 수도 있다, 유가가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긴 하는데 한간 말고요.
네, 한간 별로 관심 없고요. 네. 이제 이한나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을 저는- 넘어갑니까? 네.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100불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지금 현재 상태의 유가 수준에서 좀 머무르는 부분이 조금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한 3, 4분기 때는 좀 100불 아래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조금 길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다 안 들어요, 사실은. 아니요, 잘 들으시던데요. 아니요. 뭐 듣냐면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관심이 네. 더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SOE는 조금 비중 조절을 천천히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조금은 지켜보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 탄산 대란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종목을 좀 제가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탄산 대란이 대란을- 뭡니까 도대체? 일단. 우선은 탄산 공급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탄산가스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정유하고 석유화학 베이스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3월부터 5월 사이에 전기보수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탄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저희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사용되는 사용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3월부터 5월 거의 뭐 2개월 이상을 전기 보수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공급은 타이트하고 나가야 될 수요는 많다 보니까 탄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산이 그 선박 용접하는 데도 사용합니까? 그런 데도 사용합니다. 반도체 그 세정 클린하는 공정에도 데도 사용해도. 사용하는데. 네. 예. 그러면은 탄산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죠? 우선은 뭐 현대 오일뱅크,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거다 예, 보니까 예, 현대 예. 오일뱅크,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산 설비를 구축한 회사가 MH 에탄올하고 신창 이런 스몰캡도 있습니까?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스몰캡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컴플 정책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있긴 있는 거죠. 제대로 네. 탄산 부분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약간 이런 대기업들이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풍력, 태양광도 좋은 모습 보이고, 요새 좋은 모습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좋은 모습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 2차 전지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LNF 좋게 나왔고, 첨보도 괜찮게 나왔고, 어저께 후성 실적 보셨어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네. 2차 전지 소재 쪽 지금 언급하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미 작년부터도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선은 셀 기업들보다 원재료가가 상승하는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셀 기업들보다는 소재 기업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들 위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다 좋긴 하지만 밸류가 지금 내려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밸류가 높은 기업들이 여전히 높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훨씬 높습니다. 야,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긴 하죠. 높긴 하죠. 네, 높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우선은 배터리 쪽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기술 성숙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다만 저희 기술적으로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재들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실리콘 음극재에서 지금 도전제로 음극 도전제가 싱글월 CNT로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실리콘 음극재. 요 하는 회사가 어디 있죠? 대주전자재료가 더주전자재료가 있죠. 근데 밸류 굉장히 높죠, 그거 사실은. 너무 높습니다. 그 다음에 CNT 싱글월 하는 그 도전제 만드는 회사가 후성.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후성은 LiPF6 만드는 거기는 회사고. 이제 리튬 염이요. 리튬이온 만드는 회사. 예. 그러면은 나노 신소재하고 대주전자재료가 밸류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애들이 못 쫓아오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직 한창 더 기술을 올려야 되는 성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타이칸의 전기차에 타이칸이 아니죠. 포르쉐 타이칸에 네네, 들어가고 네.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CNT를 도전제를 앞으로는 뭐 2020년대에는 70억 규모의 시장 규모였는데 2025년도가 가면은 뭐 2조 규모의 시장 규모로 늘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음극도전제가 바뀌게 체인지가 된 거고요. 네네. 거기에 중심에는 국내는 거의 유일하게 나노신소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럼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앞으로 지금 저희 소재들 보면은 증설 어느 정도 많이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시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는 앞으로 계속 증설을 통해서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시장도 많이 늘어나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좋긴 좋습니다만 벌써 발표를 많이 했고 이제는 실적 추이를 봐야 되는 회사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과 함께 기름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는 음극재 실리콘이나 CNT 도전제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